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아르헨티나 우리 FA50 거의 뭐 살 뻔했죠. 그러다가 영국이 우리 사출 좌석 가지고 가서 우리의 적인 아르헨티나에 판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못 팔게 됐는데, 지금 JF17 중국제 그거 산다 안 산다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정말 살려나 봅니다.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UAE 방문했죠. 이때 문재인 대통령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을 쐈답니다. 그때 뭐 공항 테러 이런 것들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탄도미사일 쐈는데 그걸 뭐 요격을 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JF-17 블락3 도입 보도를 공식 부인했던 아르헨티나가 물밑에서는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이 제동을 걸었던 사출 좌석 문제가 해결된 모양인데 과연 도입이 성사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신형 전투기 도입을 위해 베이징 측과 접촉하고 있으며 현재 주중 대사인 바카 나르바자를 중심으로 한 대표단이 최근 중국 측 관계자들과 만나 JF-17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아르헨티나 현지 온라인 매체 파기나 12가 현지 시각 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르바자 대사는 최근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항공기술수출입공사 CATIC를 비밀리에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포괄적 협력 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JF-17 도입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접촉에서 나르바자 대사는 JF-17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며 오는 3월 아르헨티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해 JF-17 전투기에 대한 현지 실사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전투기 전력이 붕괴된 아르헨티나는 고등 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FA50을 도입을 추진했지만 영국 마틴 베이커 사출 좌석의 수출 승인이 좌절되면서 FA50 수출은 없던 일이 됐는데요. 이후 중국이 접근해 아르헨티나에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JF-17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전투기 구매 대금 차관 제공 등 아르헨티나에 JF-17을 판매하기 위해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만약 이번 거래가 실제로 성사될 경우에 홍콩과 남중국해 문제로 악화된 영중 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전쟁했고 지금도 영국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영국은 이 포클랜드, 아르헨티나 이름은 말비나스 제도,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 이 포클랜드 제도에다가 유로파이터 편대를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토네이도 편대를 배치를 해놓고 있었고 그 정도로 지금 영국은 상당히 신경 쓰는 곳인데, 그럼 당연히 아르헨티나의 저기 뭐 북쪽에는 브라질이겠습니까? 칠리겠습니까? 아니었죠. 영국이겠죠. 왜? 거기는 가장 최근까지 전쟁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지금 뭐 공군력 다 무너졌고 영국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서방 세계가 아르헨티나에게 뭔가 지원하기가 또 무기를 팔기가 곤란했죠. 또 영국과 전쟁을 했던 그런 여러 상황, 또 그 이전에 페론 정권, 뭐 이런 좌파 정부들의 퍼주기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서 경제력이 상실되고 이러면서 공군력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공군이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아시다시피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였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켜야 할 곳이 뭐 포클랜드뿐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FA50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FA50의 그 사출 좌석이 마틴 베이커 영국제인데 이게 뭐 세계 최고의 사출 좌석인데 영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적국에게 판매하는 군사무기체계에 우리 영국제를 갖다 준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해서 한국에게 어필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사출 좌석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또 설사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영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영국과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겨우 뭐 이 FA50 10대 20대 팔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드롭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파고들어서 중국은 아시다시피 홍콩 문제 이런 것들로 지금 영국하고 니들이 지금 100년 전에 영국인 줄 아냐 뭐 짓밟아 버린다 이 정도로 뭐 영국하고 아주 긴장 관계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도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첫 작전 배치를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 그거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영국과
중국은 상당히 긴장 관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딱 파고 들어가지고 야 우리 거 사라 이거. 니들 돈 없지? 차관 줄게 차관. 마치 1대1로처럼 차관 주고 일단 뭐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공짜로 지금 현재 돈은 안 들고 물론 이자 아주 고려의 이자를 갚아야 될 것 같지만 다른 1대1로처럼 그래서 그렇지만 뭐 당장 전투기가 생기고 또 여기에 CM-40이라고 하는 공대함 미사일이 장착이 되는데 카탈로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 공대함 미사일은 초음속이에요. 마3 정도의 초음속에다가 사거리가 한 280km 되니까 이게 나름 좀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이 사출 좌석 때문에 이 JF-17에도 마틴 베이커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무슨 짓이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중국제 해. 이 JF-17에 들어간 마틴 베이커 사출 좌석에 들어간 거는 파키스탄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제 해. 중국제도 좋다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제 사출 좌석을 장착한 상태에서 뭐 실제 상황을 한번 보여주고 지금 3월 달에 아르헨티나 공군 최고 수뇌부가 지금 간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오케이. 대회는 이제 도입을 하는 것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영국과 중국 관계가 아주 날카로운데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더욱더 심각한 관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개발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전력화 이후 사상 첫 실전에 투입되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는 소식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아부다비에 있었는데 하마터면 미사일에 맞을 뻔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인합군이 운영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월 17일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1월 22일 보도했습니다. 1월 17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며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던 날인데요. 공격은 왕세제와의 면담이 취소된 날 저녁 9시경 발생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공격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과 다수의 순항미사일, 드론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투발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UAE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들은 모두 방어했지만 드론 방어에는 실패해서 아부다비 공항이 피격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익명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당시 공항에만 드론이 날아온 것이 아니었으며 이번 공격은 여러 종류의 무기를 동시다발적으로 투사한 첫 사례라고 밝혔는데요. 당시 탄도미사일은 알다프라 공군기지 인근의 정유시설을 노렸고 해당 시설은 17일 미사일 접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팔레스 호텔과 불과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UAE군은 사드 2개 포대와 패트리어트 팩3 7개 포대로 구성된 다층 방공 체계를 구축 중인데요. 이번 미사일 요격 작전을 통해서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다층 방공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사드가 진짜 이제 첫 데뷔를 했네요. 팩3는 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에서 정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요격을 하고 있는 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팩3인데 사드가 실전에서 이렇게 공식 데뷔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사드 2개 포대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7개 포대를 가지고 전국토를 방어하고 있는데 사드 2개 포대에 당연히 레이더 시스템 2개 거기다가 이제 발사기는 9개 발사기를 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섞어가면서 아시다시피 사드 같은 경우는 한 20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종말 단계의 상층 그리고 종말 단계의 하층 방어는 팩3. 팩3는 미사일 버전에 따라서 한 25km 또 지금 최신형 MSE 같은 경우는 한 40km 이렇게 요격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사드는 UAE는 자신들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미군께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하고 지금 구성은 비슷해요. 그런데 후티 반군이 전형적으로 이런 방공 체계를 무력화 또는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저공으로 침투하면서 속도가 느린 순항 미사일과 아주 고고도로 들어가서 내리꽂는데 속도가 아주 빠른 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섞어서 하면은 이 레이더들이 부하가 좀 걸리죠. 그래서
우선순위 식별하고 이게 이제 순항미사일을 먼저 쏘고 탄도미사일을 늦게 쏘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동시에 쇄도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뭐 바보 같은 짓이고 동시에 딱 탄착이 되도록 만들 텐데 이걸 다 막아냈다. 그 중에서도 탄도미사일 막아냈는데 드론 공격은 못 막은 겁니다. 아마 드론은 굉장히 저공으로 들어가서 레이더의 탐지 고도 밑으로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드론은 결국 공항에 테러를 하는데 성공을 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미사일들은 다 여격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문 대통령이 순방 중인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당시 나흐얀 왕세제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이것 때문에 취소를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왕세제가 문 대통령하고 면담을 취소한 거는 오전이었고 그리고 이 공격이 이루어진 것은 그날 저녁 9시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문 대통령이 묵고 있던 이 팰리스 호텔은 이 바닷가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에서 있고 이 알다프라 공군기지까지는 30km. 그런데 500km를 날아왔답니다. 미사일이. 그런데 500km 날아오는 미사일 중에서 요즘 새로 만든 뭐 이스칸데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확하지만 과거에 소련이 만들었던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게 아주 뭐 이건 정확도를 쏜 사람도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 좀 막아낸 이 어떤 미사일이 좀 미사일 종류는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게 만약에 스커드였다면 여기 뭐 여기를 타겟으로 했다 하더라도 어디에 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닷가에 있는 팰리스 호텔 또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또 이 9시경에 혹시나 문 대통령이 외부 일정을 하고 있었다면 이 팰리스 호텔이 아니라 뭐 시내 지역에 뭐 여러 가지 뭐 교민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문화 행사라든지 관광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드가 여객에 실패했다. 이렇게 되면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여객해냈고 순항미사일들도 다 여객해냈다. 그래서 우리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해주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고 UAE도 지금 2개 포대가 있는데 우리도 1개 포대 가지고는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